역동이라는 뜻이 동이 움직이는 동이잖아요. 역동은 다이나믹한 액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마음, 우리 감정, 내면에 있는 세 개의 것들이 움직여서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그 역동적인 에너지가 수반되는 게 특징이다. 슬프면 그 슬픔이 느껴지잖아요. 그 느껴지는 것 자체가 역동이 움직였다. 내면에 있는 것들이 건드려진다. 역동이란 뜻은 내면에 있는 것들 대표적인 표현이 됩니다. 상담이 역동적인 상담이다. 역동을 지향하는 상담이다라고 그러면 내적인 마음을 움직이거나 건드려서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상담에서는요, 마음과 깊은 부분까지를 다루는 상담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 상담하는 방법이 존재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건드리지 않고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잖아요. 그러면 있습니다. 어떤 거일까요? 이성적으로 대화하면서 하는 방법이 역동적 상담 방법이 아닙니다. 마음을 건드리면서 깊은 것들을 끄집어내거나 그것들을 다루면서 상담한다면 그건 역동적 상담이고요. 그건 그닥 중요하지 않고 문제를 들어보고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걸 잘 설명하잖아요. 그것은 이성적인 상담입니다. 내담자가 그 상담을 통해서 마음이 울림이 없고 건드리지 않지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이성적인 상담은. 왜? 이론적이고 사실적인 근것들을 많이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상담은 꼭 그렇게만 하는 방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안에 그 사람의 심정, 속심정을 마음을 건드리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역동적인 상담이에요. 통틀어서 그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상치료라고 하면요, 저희들의 내면, 마음까지를 다루는 심리치료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면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가장 과학적이고 올바른 것을 지향하는 심리치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상치료는 정확하고 올바르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그게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려면 오늘 강의에서는 다 끝나진 않지만 그러한 사실 자체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듣게 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마음을 다룬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다루고 어떤 방법이 실제로 다루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마음을 다룬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선생님들께서 마음을 다루는 상담을 하실 때 어떤 방법을 지금 현재 활용하고 계시는지요? 공감. 네. 또 다른 방법. 뭔가 그 심정을 건드릴 수 있는 멘트나 뭔가 방법을 동원하면 되겠잖아요. 내담자가 내면에 있는 부분을 숨기지 않고 그 부분을 여과 없이 열게 되게 하게 되면은 일단은 얘기는 됩니다. 그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심상을 통해서 심상을 다루어서 내면을 하면 가장 정확한 정보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상담에서 심상을 다룬다는 것은 가장 정확도가 높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상이 뭐냐가 또 논의가 돼야 되는데 심상을 함으로써 내 내면과 마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 있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그 내용물이 건들고 떠올리게 하는 방법이 심상 방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원래 심상은 뜻하는 그 용어가 이미지 또는 이미지네이션, 이미저리, 임하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미지하고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미용원에서도 이미지 메이크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 뭐죠? 외형적인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지가 여기서는 깊은 내면에 들어가는 매개체로 이해하는 거죠.
그럼 이미지가 그런 힘이 있느냐? 그건 답은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 이미지가 그럼 한국말로는 뭐냐? 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딱 맞는지 여러 개를 생각해 봤거든요. 해보니까 상상, 심상, 공상 여러 유사한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상이 있지 않습니까? 상상하게 되면 상당히 파워풀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알려졌잖아요. 그걸 좀 품있게 하면은 심상이라는 겁니다. 상상하면은 상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데 심상이 그런 것들의 전체적인 대표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앞날에 어떻게 살고 싶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상상력입니다. 밀접한 거예요. 저희들의 그 정신활동하고 우리들이 언어 이것도 상상력이 뒷받침 안 되면 언어 표현이 부족합니다. 또 상상력이 풍부하면 언어가 풍부해지고 많은 생각과 정신이 나오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활동인 건데 그것이 바로 지금 심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일단 윤곽적인 것, 이론적인 것 좀 이해가 되셨나요? 심상을 상담해서 다룬다면요. 어떤 것을 추가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냐면 평소에 감정이 막혀 있거나 부족하거나 답답하잖아요. 또는 생각이 편협되어 있거나 잘못된 생각에서 사로잡혀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데 이 상상력이 그런 것들을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전제로 다루게 되면요. 그 사고하는 방식, 감정의 그런 폭, 그것을 확장, 축소, 변화시키는 부분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당신 그런 생각 갖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저희가 아주 호소리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걸로 내담자가 변화를 기대하는 부분이 생각처럼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상담자 입장이에요. 그분이 그 사실을 몰라서 상담할까요? 노력을 하고 애를 썼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담을 통해서 뭔가가 내가 좀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잘못됐다. 당신은 지금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분들을 손쉽게 상담하는 1시간 동안에 그대로 변화시키는 노하우만 전달한다면 그것이 시간도 전략이고 원하고자 하는 효과도 오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직접 변화시키게 하는 방법만이 있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장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심상치가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상만 좀 설명하고 좀 더 구체적인 실습하는 걸 또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상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쉽습니다. 심상은 눈을 감으면 어느 인간이든 상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걸 거절하든 안 하든 눈을 감게 되면 자기의 상이 떠오릅니다. 그것을 자신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든 상이 떠오르는 건데 만약에 상이 떠오르던 그 부분이 이분의 지금 문제이기도 하고 마음이기도 하고 정신 세계의 특징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떠오른 이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루느냐? 자, 예를 들어서 심상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주제를 주고 그 주제를 떠올려 보라라고 인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개념적인 심상을 주고 떠오르는 것을 얘기하라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주제를 주고 떠올리는 방법은 대표적인 경우가 예를 들어서 호수를 떠올려 봐라 할 수 있어요. 또 꽃을 떠올려 봐라 하게 되면 그것을 듣고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꽃을 떠올리잖아요. 그게 곧 심상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심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꽃, 호수 또는 나무, 내가 옛날에 돌아가신 아버님 모습 그러한 모습은 그것은 시각적 심상이라고 그래요. 시각적 심상은 뭐냐면 윤곽, 형태가 나타나 있는 내용을 상이 떠오르게 되면 그건 시각적 심상이고요. 그 다음에
개념적 진상이 있는데요. 개념적 진상은 그런 형태가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미나 내용이 충분히 들어간 상을 떠올리는 겁니다. 예컨대 당신 자신을 한번 생각하고 떠올려 보세요 하잖아요. 그건 아마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평소에 자기라고 하는 자아상 있죠. 그 부분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그게 어떤 큰 무슨 삼손의 모습으로 자기를 대변해서 떠올릴 수도 있지만 그런 모습 없이 자기의 좀 고집스러우면 또 자기의 중요한 특징이 있잖아요. 사랑을 원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사랑을 원하는 그것이 가만히 느껴지는 거죠. 그게 자신인 거죠.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임상에서는 상담에서는 그러한 시각적인 심상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적인 심상을 주고 상담하는 방법이 있다. 일단 거기까지 알면 심상치료는 다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상담을 하실 때 여러분이 어떠한 목적과 동기로 내담자에게 어린 시절 어떻게 지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종종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것은 왜 물어보고 그럼 거기에 내담자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떤 성질일까요?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담자가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주고받아서 나온 내용이 어떤 성질의 것일까요? 보통은 그걸 그냥 과거라고 해요. 또는 그 사람의 과거 시절이라고 하거나 또 그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면 과거의 힘든 시절, 과거의 과거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과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과연 그럴까요? 내담자가 상담자의 권고에 따라서 자신의 과거를 느끼고 떠올렸어요. 그걸 떠올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그걸 저분 과거를 지금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나요? 이게 말이죠. 이게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원리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여기에 오해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 입장에서.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뭐냐라고 하면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과거가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게 막막하잖아요. 이것을 심상치료에서는 과거에 또는 과거 시절 과거에 있었던 일 있죠. 자기가 경험하고 느끼고 기억한 것을 떠올린 겁니다. 떠올린 것을 언어로 내담자의 스타일로 표현한 것을 상담가가 접수한 겁니다. 근데 그걸 그 사람의 과거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과거를 이 당사자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나? 그 정보를 받은 거예요. 이걸 아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옛날에 힘들었거나 어려웠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지금 그 부분에 힘들어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풀게 되는 결정적인 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입력하고 거기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거에 그렇게 힘들었구나라고 정리를 하시잖아요. 못 풉니다. 과거를 어떻게 푸세요?